안녕하세요. 학습지 67쪽에서 68쪽입니다. 마지막 진도를 앞두고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진도를 빨리 못 나가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몇 번이고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도 조금 같이 생각하면서 마지막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먼저 읽을게요. 오늘의 질문은요.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위치와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도함수 활용해서 배웠던 속도와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한 뒤 우리 오늘 내용에 들어갈 건데요. 먼저 선생님이 위치 그래프를 조금 먼저 그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점피라는 애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애인 거야.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타낸 것이 위치 그래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여기 Y축에 있는 위치 그래프만 가지고 와서 이거를 수직선 위를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따라 이제 그려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얘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요. 2에서 출발을 했어요. 2에서. 그래서 자, 1초가 지나니까 3에 있었죠. 그러니까 1초 만에 요만큼 간 겁니다. 여기가 1초 동안 이만큼 움직인 거야. 1만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방향을 돌렸어요. 방향을 돌려서 2초가 될 때 보니까 원점으로 왔어.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비가 방향을 돌려서 요렇게로 온 겁니다. 그래서 2초일 때 위치가 지금 0인 겁니다. 원점. 그러니까 방향을 지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고 왼쪽으로 가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쭉 더 음의 방향으로 갑니다. 3초일 때 마이너스 3에 도달해 있네요. 여기. 그래서 3초일 때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좀 더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다시 바꿉니다. 여러분들. 방향을 바꿔서 다시 4초일 때 원점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자 여기 이렇게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인 게 수직선 위를 2에서 출발해서 한 칸 갔다가 원점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더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는 요런 이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 이 파트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얘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운동 방향을 언제 바꾸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자 얘가 양의 방향으로 갈 때 여기 보면 속도는 자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양수입니다.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 1초에서 방향을 바꾸고 자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겠죠. 그럴 때는 계속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3초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운동 방향을 바꾸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양수죠? 네.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것은 V가 0이 되는 지점 V가 0이 되는 지점 파란색으로 좀 써볼까요? 그쵸? 바로 요 지점들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요 지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 접선의 기울기 속도가 양수일 때랑 그리고 속도가 음수일 때랑 자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일 때는 운동의 방향을 바꿉니다.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혹은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운동의 방향을 바꾼 그쵸? 그리고 속도가 양수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점피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속도가 음수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위치를 미분한 것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한 것이 가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지금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적분한 것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속도를 적분한 게 이거니까 위치는 속도의 부정적분 중 하나겠죠. 그쵸? 즉 뭐냐면 속도를 적분하면 누가 나온다?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네. 그래서 속도에서 중요한 내용은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함수 구하면 가장 먼저 했던 게 0 되는 점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함수 속도의 그래프가 앞으로 나올 건데 요 그래프 찾을 때에도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양수인 것과 음수인 거를 나눠 놓을 겁니다. 우리 그래프 이따 해석하는 거 해볼 건데 0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속도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 요거가 뭐냐면 자, 적분을 하잖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정적분은 뭐가 있는 넓이? 그래요. 부호가 있는 넓이에요. 부호가 있는 넓이. 그렇죠? 여러분들 요 점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부호가 있는 넓이, 기하학적으로는 부호가 있는 넓이이면서 자, V를 적분하면 X 위치가 나오죠. 그래서 위치 B에서 위치 A를 뺀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A초에서 B초까지 얼만큼 변화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절대값을 적분한 것은 부호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만 물어보는 겁니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건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건지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움직인 만큼, 움직인 거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넓이고 그래서 X는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은 시간 A에서 T는 B까지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그래프 보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자, 선생님이 요새 가장 대세 배우라고 생각하는 박희순 배우의 얼굴을 가져왔는데 이 박희순 배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선생님이 좀 아까 그랬죠? 속도의 그래프를 보면 0 되는 점 찾아. 그리고 0을 되는 점을 기준으로 0의 위에 있으면 그래 양의 방향 그리고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요 속도를 적분한 것은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도 했잖아요. 적분하는 것은 부호가 있는 넓이입니다. 그래서 V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시각 T에 따른 V,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넓이부터 구해주세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자, 요거 사각형이니까 1 곱하기 1에서 1이죠.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넓이를 다 구해놓고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항상 위치 그래프는 어떤 정보가 미리 있냐면 여기 잠깐 볼까요? 위치 그래프는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 수 있어요. 0초일 때 얘가 2이기 때문에 2에서 출발을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자 속도 그래프는 이것만 봐서는 얘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는 알지만 얘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어요. 얘가 이 상황에서 원점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박희순 배우가 가장 중요한 걸 설명한다 했죠? 자 아까도 위치 그래프를 보고 점 P가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했듯이 여러분들 똑같이 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자 점 P가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얘가 위치예요, 위치. 수직선상에서 점P가 얼만큼 움직였는지 위치라 생각하고 보시면, 자,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초일 때 보니까 보세요. 속도를 적분한 것은 위치라고 했어, 얘들아. 그치? 속도를 적분한 것은 위치라고 했는데 이 적분은 또 다른 의미로 넓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 여기 보이세요? 넓이가 1이야. 그러니까 1초일 때 넓이가 1이니까 1만큼 이동했다는 겁니다. 위치가. 그쵸? 적분한 게 위치잖아요. 근데 적분은 곧 넓이이니, 부호가 있는 넓이이니 위치가 1초 만에 한 칸이 움직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V의 부호가 중요하다 했죠? V의 부호가 플러스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한 칸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초 만에 요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1초. 그런 얘기예요. 점P가 0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1초에서 2초로 가는 동안 넓이를 구해봤더니 2분의 1이 나왔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그래서 1초에서 또 2초가 되는 순간 양의 방향으로 그래요. 2분의 1만큼 더 간 겁니다. 그런데 V가 0이 됐네. 방향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요. 얘가 방향을 바꿔요. 음의 방향으로 바꿔서 2초에서 3초가 될 때는 2분의 1만큼 움직였대. 여기서 이렇게 3초일 때 위치 여기겠죠. 그래서 3초일 때 위치랑 1초일 때 위치 똑같이 1이네요. 그쵸?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4초일 때 보니까 음의 방향으로 여전히 2분의 1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4초일 때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점P는 0에서 출발해서 한 칸, 2분의 1칸 움직였다가 양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음의 방향으로 2분의 1칸 움직여서 4초일 때 총 2분의 1의 위치에 있는 점P입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는 이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볼게요. t는 1에서 점P의 위치는 t는 1에서 점P의 위치 어디입니까? 1이죠. 그래서 여기 틀렸네요. 1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 이 물체는 t는 1에서 2까지 수직선에서 음의 방향을 움직인다. 음의 방향 움직이는 시간 어디죠? 여기잖아요. 그쵸? 3초에서 4초일 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죠. 혹은 요걸 보셔도 되죠. 2초에서 4초까지. 그쵸? 여기. 요 구간에 V가 음수이죠. 그래서 요거를 뭐 2초에서 4초 이렇게 바꾸면 그쵸? 옳은 표현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 자 1에서 4까지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얘들아 이동한 거리는 얘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걸 모두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 1초일 때 여기 2초 가면서 2분의 1 움직이고 여기서 2분의 1 움직였죠. 그래서 총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자 2분의 2분의 1만큼 움직였으니까 자 2분의 3만큼 움직인 거니 거리가 1.5이다.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주의해서 풀라고 한 점은 첫 번째, 여기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 그래프를 보면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넓이를 구해서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점P가 얼만큼 이동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활동 3을 보면 자,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 3에서는 새로운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P가 여기서 출발한대. 선생님 좀 전에 강조했던 거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여기 점P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1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1을 7초 동안 움직이는 속도 그래프가 아래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는 굉장히 빈칸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모든 별로 모여서 여러 가지를 우리 같이 유도해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한 7가지 정도만 적어놨어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건 엄청 많아, 얘들아.
자, 일단 선생님이 7가지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요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이 영상 같이 맞춰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예, 볼게요.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건 0되는 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V가 0되는 점을 기준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죠. 방향을 바꿔요. 얘는 양의 방향, 얘는 음의 방향, 얘는 양의 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선생님은 또 이걸 그릴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이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애래잖아.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애. 그쵸? 그래서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점피를 대해서 자, 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출발한대요? 1에서 출발한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거, 요 넓이들을 다 좀 구해보라고 했죠. 얘 2분의 1, 1, 2분의 1,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여러분들 넓이 구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1에서 출발해서 1초 1 동안 적분한 것, 속도 적분한 게 위치야. 위치가 2분의 1칸 이동했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1초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1초일 때 위치는 얼마냐면 그래요. 2분의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원하는 숫자 집어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 넘어가서 또 할게요. 2초가 되면서 한 칸 어느 방향?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한 칸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2초. 2초일 때 위치 여기인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2분의 5네요. 그쵸? 자, 양의 방향으로 더 움직입니다. 몇 칸? 예, 2분의 1칸. 그래서 3초일 때 위치는 여기인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이제 3초일 때까지 양의 방향으로 쭉 움직이더니 요 녀석이 3초일 때 음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자, 바꿔서 3초에서 4초로 가면서 음의 방향으로 2분의 1칸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4초일 때 위치가 여기입니다. 2초일 때 위치랑 같네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어디요? 더 갑니다. 4초에서 5초로 움직일 때도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리고 몇 칸? 2분의 1칸이요. 그래서 5초일 때 위치가 예,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2예요. 그쵸,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5초에서 방향을 바꿔요. 무슨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2분의 1칸? 예, 그래서 여기가 6초. 그리고 2분의 1칸 더 움직여요. 7초일 때 여기. 그래서 7초일 때 위치가 3초일 때 위치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피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 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3초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 이렇게 5초에서 다시 또 방향을 바꾸는 이런 움직임, 운동 방향을 보이는 아이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빈칸을 좀 채울 수 있겠죠? 그쵸? 빈칸을 채워볼게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3초가 마음에 들었어. 뭐 4초가 마음에 들었어. 예, 4초로 해볼까요? t는 4에서 위치가 어딥니까? 그쵸? 2분의 5다. 자, 여러분들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어떤 걸 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 t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인 거리 몇 초부터 해볼까요? 뭐 1초부터 뭐 5초까지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1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바로 이 넓이들을 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1초에서 얼만큼 움직였냐면 자, 여기 2분의 3 그치? 그리고 또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총 5만큼 움직였네요. 그쵸? 이렇게 요거를 다 더해 주셔도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거리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움직인 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을 또 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지금 속도를 예, 적분하는데 움직인 거리는 결국 얘들아 부호는 빼겠다는 거야. 넓이만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 씌운 거.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점피의 위치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얘는 적분으로 간다면 여기 4. 그리고 예를 들면 뭐 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4에서 x0을 빼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점 P가 4에서 T는 4에서의 위치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0부터 뭐 4까지 V를 적분한 거에다가 더하기 그리고 원점 0초일 때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어쨌든 1이죠. 1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요거 계산한 거가 이제 더해주시면 2분의 5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된 것도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표현해보면 더 공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3번 볼까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요거는 숫자 바로 쓸 수 있겠다. 어디? 여기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3초에서 4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좋은 얘기죠. 그리고 T는 3이라고 내가 줬네. 어디하고 어디에서 점피의 위치가 같다. 여기 우리 구해놨잖아요. 3과 7초일 때 위치가 같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점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 점피가 원점을 지나는지 지나지 않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치 함수를 구하셔서 속도를 갖고 얘가 수직선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해낸 다음에 원점을 지나지 않는지 지나는지 알 수 있겠죠.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치는 어디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치는 그렇죠. 3이죠. 그러면 3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또 혹은 7번. 점 P가 처음 출발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무슨 방향으로 움직였죠? 예,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구나 는 거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양의 방향, 음의 방향에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부호가 있는 넓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움직인 거리는 얘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건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건 상관없어. 그냥 움직인 총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넓이에서 부호를 뺀 정말 넓이만 구해주시면 그게 움직인 거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속도와 거리와 관련된 설명했고요. 밑에 이제 순한맛, 매운맛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